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순방에 나섭니다. 이번 미 방문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고 나토 참석 전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도 격려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동축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말 동안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권과 전북 북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고 빗줄기가 약해진 곳은 찜통더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한 달 만에 5월 경상수지가 89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한 달 가스 요금이 약 3,770원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는 8일에 방미길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의 나토회의 참석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회의 참석 전에 호놀룰루에 있는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을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미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의 파트너 국가인 IP4와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력한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과 IP4 국가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에 맞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참석 기간 5개 나라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IP4 국가와 별도 회동도 할 예정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하는 친교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단독 연사로 연설에 나섭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사로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선 8일 윤 대통령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합니다. 하와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6.25 전쟁 참전용사가 안장된 미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특히 호놀룰루 방문 기간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관으로부터 군사 안보 브리핑을 받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인태사령부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보여주는 한편 양국의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뉴스 리포트에 이어서 다음 주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태현 기자, 먼저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나토 정상회의가 어떤 것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 28개 국가와 미국, 캐나다로 구성된 군사 방위 조직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동맹 활동을 평가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75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현재 국제 정세가 불안한 만큼 다음 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가 모이는 이 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나토가 올해로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정상회의에 초대를 했습니다.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로 불리는 이 네 나라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했다시피 지금 세계 정세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발발했고 또 중국과 북한은 군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토와 IP4 네 나라의 협력은 이렇게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협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IP4 간 첫 협력 공동문서가 정리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사이버, 가짜정보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실릴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네 나라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정상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 기자, 최근에 나토가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응하는, 즉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에 미 대선 토론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고령 리스크가 부각돼 사퇴 압박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는 토론을 주도하면서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나토 입장에서는 나토 탈퇴까지 이야기한 적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다자동맹의 중요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 미국 밖의 일에는 관심이 덜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이 사라진 지구촌에 대비하는 겁니다. 특히 유럽은 군사 경제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고 또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이 미국의 지원이 줄어든다는 가정하에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올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의제입니다. 나토는 줄곧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해 왔거든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회의의 가장 시급한 의제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조율하는 기구 신설을 발표할 예정이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 가입 방안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것처럼 국제적으로 매우 굵직한 안건들이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번 순방 안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나토와의 이 연대가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또 다른 기대 성과를 덧붙여보자면 윤 대통령의 이번 행사 일정에는 체코와 스웨덴 등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이 잡혀 있거든요. 이 국가들과 방산, 원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와 2022년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세일즈 외교를 펼쳤던 경험이 있고 또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 기자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태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권과 전북 북부 지역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선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밤사이 장맛비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사흘 연속 내려진 폭염특보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됐고 서울과 수도권도 체감온도 31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말에는 또다시 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서쪽에서 정체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부터 밤사이 강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두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내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입니다. 강하게 발달한 정체전선이 느리게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 북부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리면 우산을 써도 이동하기 어렵고 운전할 때 시야 확보가 힘든 수준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남에는 많게는 100mm 이상, 전북 서부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충북과 전남, 영남 내륙에는 30에서 80mm, 수도권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또 내리면서 비 피해가 우려된다며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등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말 낮 동안 비가 잠시 멈춘 곳에서는 높은 습도가 더해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아산병원이 전면 휴진 대신 진료 조정으로 반발짝 물러섰지만 고려대와 충북대 등은 앞으로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가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아산병원이 전면 휴진 대신 진료 조정을 택했지만 의대 교수들의 휴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이고 고려대 의대 소속 병원과 충북대 병원도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이어 교수 휴진까지 이어지자 환자단체는 어제 거리에 나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의사에 대한 환자 신뢰를 물은 설문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계속 환자의 불안이나 피해를 자꾸 이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는 형태에 대해서 계속 경험도 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이 불만들이 계속 이런 설문에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복귀 여부도 사직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4일 기준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비율은 8%, 전공의 중 레지던트의 사직률은 0.58%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에게 하루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복귀 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전문의 취득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미복귀자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면 병원에서도 신규 전공의 수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 정부는 이달 안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5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 규모도 2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석유 제품,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 힘입은 결과입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국제수지 결과 경상수지가 89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2억 9천만 달러 적자에서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지난 2021년 9월 95억 1천만 달러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 규모입니다. 전월의 일시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양호한 수준의 흑자 흐름을 회복하면서 2021년 9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수지 모두 전월보다 개선된 데 기인합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 흑자가 대폭 늘면서 경상수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5월 상품 수지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87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석유 제품,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이 수출 호조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11.1%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모두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1.9%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생산 라인 증설 공사 중단과 배터리 수요 둔화, 항공기 수입 차질 등이 수입 감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는 전월보다 축소됐습니다. 5월 서비스 수지는 1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전월보다 적자 폭이 줄었고 여행 수지는 내국인의 해외 출국 확대로 적자 폭이 전월보다 소폭 늘어난 8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적자를 기록했던 본원 소득 수지 역시 배당 소득을 중심으로 흑자로 전환하며 17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4월의 대규모 결산 배당 지급의 영향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5월의 분기 배당 지급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면서 양호한 수준의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올해 1월에서 5월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전망한 경상수지 279억 달러 흑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동결돼 온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6.8%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4인 가구 기준 한 달 가스 요금이 3,770원 정도 오를 전망인데요. 그간 원가 이하로 가스를 공급해온 가스공사의 재무 정상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그동안 원가 이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왔다고 한국가스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실제 2022년 이후 국제 액화 천연가스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 요금은 약 43% 인상에 그쳤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 속에 주택용, 일반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제자리 걸음하면서 가스공사 영업 손실 규모는 지난 1분기 기준 13억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가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6.8% 인상되는데 서울시 기준 메가줄당 1.41원 오르는 겁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가스요금이 3,77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 영업용 가스 도매요금은 메가줄당 1.3원 오릅니다. 정부는 향후 가스 수입 가격에 영향을 주는 환율과 금리, 원유 가격 변동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가스요금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반기 공공요금에 대해선 인상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 최근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3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한 바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사용 검사 전에 층간소음 성능 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로 해야 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택 분야 정책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웃 사이의 분쟁을 넘어 험악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층간소음 갈등.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신축 아파트의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 주체가 성능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추후 조치 결과를 입주 예정일 전까지 입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시공사에는 별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바닥 구조를 법적 기준인 250mm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에 아파트 높이 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겁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도 더 강화합니다. 10일부터 건설 현장의 건설 자재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인 CSI에 검사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 버전을 통해서만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9월부터는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일산과 분당, 평촌 등 일기 신도시 5곳에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절차가 시작됐는데 지자체별 공모 지침에 따라 3개월간 주민 동의율 확보 등 공모 준비를 마친 뒤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 사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별로 10월 중 평가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선도지구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의 공모도 9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후된 주택가나 빌라촌이 소규모 정비에 나설 경우 정부가 주차장이나 방범, 편의시설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중 최종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40%를 넘습니다. 한 번 음주운전을 하면 다시 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정부가 음주운전 재범자에겐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안전 분야를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청이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려 하는데요. 어떤 장치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에 탑승해 차량 시동 버튼을 누르니 반응하지 않습니다. 장치를 입으로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니 패스 표시가 나타나고 그제야 시동이 걸립니다. 음주 측정을 통과한 후에도 불시에 재측정 알림이 울리기도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종이컵 기준 소주 반잔을 마시고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불합격 표시가 뜨고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 측정 불합격이 몇 차례 계속되면 데이터가 쌓여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자 관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을 때는 이제 페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런 이제 범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누적되는 횟수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설정된 횟수에 따라서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예정된 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올해 10월 중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다시 단속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합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이렇게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되어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승합 자동차와 화물 자동차, 7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등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에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고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 수입, 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이번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문입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일정 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우수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이 됐는데요. 이 소식은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은 3년간의 졸업 유예 기간을 가져왔습니다.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하거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겁니다. 하지만 일부 중견기업은 세제 지원이 줄어드는 등 변화된 경영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립니다.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 기간 동안 금융, 인력 지원 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원자재가가 급등으로 인해서 그 영업이익은 줄면서 그 매출액만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충분한 준비 없이 그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이제 우리 중소기업께서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거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R&D 트랙도 신설됩니다. 4년 동안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사업인데 이달 초 사업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오랜 업력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100년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100년 소상공인은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인 100년 가게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숙련된 소공인, 100년 소공인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달 17일 시행되는 소상공인법엔 100년 소상공인의 요건과 기준, 지원 사업 등 종합적인 정부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부족함을 좀 정부에서 좀 도와주시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멘토적인 부분이라던가 마케팅적인 면 정부에서 조금만 더 정책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더 발전하려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100년 소상공인 제도의 법제화로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선 특히 청소년과 여성들이 공부와 꿈, 또 일과 여가를 원활하게 펼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이 과제를 위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협업의 상승 효과로 인구 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두 부처의 계획을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친구들과 보드게임도 하고 무더위 속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휴식도 취합니다. 얼마나 자주 오냐고? 소모임이나 휴식, 진로 체험 공간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된 청소년 전용 공간입니다. 사회로 다시 발을 내딛는 여성을 위해 마련된 이색적인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은 가게 안의 일부 공간을 이용한 공유 가게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렇게 직접 만든 캔들이나 자수용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과 여성의 지역 정책을 돕기 위해 지난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처별 장점이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들은 정책 수요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정책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행안부는 또 지방 정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청사진을 그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책에 잘 연계가 돼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 감소 지역 활력을 위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꿈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 여성들이 충분히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아마 지역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수 정책 사례들도 소개됐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청소년이 주도해 기획 운영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마 교사가 활동하는 전남 해남군의 선마을 공동육아방은 여성 일생활 균형 여건 조성 사례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여성 일자리 지원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올 여름 휴가에는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더 저렴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데요. 7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마트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휴가 특별전이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마트 18개사와 쿠팡컬리 등 온라인몰 27개사에서 국산 바다 장어나 우럭, 전복 등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한국 기업 제품의 위조 상품의 규모가 한 해 1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가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무역과 한국 경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11조 1천억 원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한국 기업 제품을 베낀 위조 상품 중에는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많았고 섬유, 의류 20%, 화장품 15%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위조 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대부분 홍콩과 중국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위조 상품 유통은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피해를 준다며 해외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671만 명으로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간이 과세자도 상반기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해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 부과 대상 간이 과세자 5만 명의 경우 고지된 예정 부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사업 실적이 없다면 손택스나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도 가능하니까요. 성실 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죽이나 스웨이드 제품은 소재 특성상 물 세탁 시 이염이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서 신경 써서 세탁해야 하죠. 그런데 세탁소에서 이 부적절한 세탁 방법으로 신발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3,800여 건으로 물품 서비스 분야에서 5번째로 많았는데요. 이 중 신발에 하자가 생긴 사건 685건을 심의한 결과 세탁 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로 절반 이상이었고 제품 품질 불량이 25.4%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탁업체 잘못을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78.1%, 과도한 세탁이 12.7%, 행군 부족 등 후손질 미흡이 8%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을 맡기기 전엔 신발의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업체와 공유하고 또 완료된 세탁물은 최대한 빨리 수령해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harder, harder for me. Oh, harder for me. Maybe we're over it, or maybe just lovers. 'Cause under the covers, baby, you're showing me how to be fearless, so no one can hear us. You're throwing the pillars to the floor. Now put your loving, loving, loving on me. Eh, loving on me. Maybe you won't see me get emotional, and sometimes I pretend I'm just above it all. But I want you lying next to me. Yeah, I want your body, body, body too. Yeah, body too. And baby, please don't think I'll run away from you. It's just sometimes I get scared to dive into it. I want you lying next to me. Yeah, I want your body, body, your body too. Yeah, body too. Will you be my ride or die? Around all these people, trying to be someone better than you and I. Posing for pictures, but nobody listens to anything that you have to say. Can we just leave and walk away?
walk away, walk away. Maybe you won't see me get emotional, and sometimes I pretend I'm just above it all. But I want you lying next to me. Yeah, I want your body, body, body too. Yeah, body too. And baby, please don't think I'll run away from you. It's just sometimes I get scared to dive into it. I want you lying next to me. Yeah, I want your body, body, your body too. Yeah, body too.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성훈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밤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라권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까지 확대돼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일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에 30에서 80, 많게는 120mm 이상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전남 북부에는 10에서 40, 많은 곳은 6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등 중북부 지방에는 내일 많은 비가 오겠고, 충청과 전북에는 일요일인 모레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폭염특보 현황 보시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경기 남부, 충청 내륙, 강원 동해안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 낮 기온도 세종 31도, 광주와 제주 33도, 부산 28도, 대구는 34도를 보이며 계속해서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2도, 춘천 20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에는 수도권 27도 내외, 대전과 세종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울진 21도, 속초와 강릉 23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 기온은 강릉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전북에는 새벽에서 아침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내외,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흐리겠고 서해와 동해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매우 높거나 거세게 일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당분간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소서입니다. 이 무렵은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여서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는 시기죠. 그래서 조상들은 제철 과일을 먹으면서 무더위를 이겨냈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과일과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